6장 창조성을 되찾아라. 많은 사람이 창조성을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거나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거나 예술 작품을 창작하는 특별한 능력으로 생각합니다. 창조성을 천재나 일부 특별한 사람들만의 자질로 여기기 때문에 스스로 창조적이지 않다고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창조성은 누구나 타고난 인간의 보편적인 특성이자 근본적인 욕구입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에서 자연스럽게 창조성을 발휘합니다. 일을 계획하고 해결하는 방식, 자기 외모와 공간을 꾸미는 스타일, 사람들과 소통하는 태도 등 먹고, 일하고, 놀고, 사랑하는 모든 일상이 우리의 창조성이 펼쳐지는 무대입니다. 인간은 보편적인 본성을 공유하면서도 각자 타고난 자신만의 고유한 특성이 있습니다. 생김새, 성격, 재능이 다를 뿐만 아니라 저마다 독특한 진동과 에너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창조성이란 바로 이 고유함을 세상에 드러내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창조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를 제대로 알고 인정할 때 내면의 잠재된 창조성이 자연스럽게 깨어납니다. 창조성은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진정한 나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에서 비롯합니다. 자연 속의 생명체들은 본연의 특성에 따라 자기다움을 자연스럽게 드러냅니다. 장미는 장미답게 꽃을 피우고 소나무는 소나무답게 자라납니다. 장미는 소나무처럼 자라려 애쓰지 않고 소나무는 장미처럼 꽃을 피우려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도 각자의 고유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발견하고 자기다움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창조성이 드러납니다. 브레인폰을 켜면 자기 내면과 연결되면서 고유한 창조성이 깨어납니다. 내면의 에너지가 활성화되고 상상력이 더욱 풍부해지며 자신만의 고유한 진동과 진정성을 모든 일에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고유함을 찾고 표현할 때 일상의 모든 순간이 창조 행위로 바뀝니다. 설거지, 청소, 정원 가꾸기 같은 사소한 일조차 창조성을 통해 새로운 경험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다르게 해보는 것뿐만 아니라 더 마음을 쓰고 정성을 들이는 것도 창조입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기분과 에너지를 담아서 다르게 해보는 것 역시 창조입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 청소가 지루하게 느껴진다면 노래를 흥얼거리며 하거나 미소를 지으며 해보는 것도 멋진 창조입니다. 작은 변화만으로도 평범하고 반복적인 일상이 새로운 감각과 의미를 주는 경험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브레인 스포츠는 삶의 모든 순간에 창조적 에너지를 더 의식적으로, 적극적으로 끌어올리는 훈련입니다. 창조성은 특별한 순간에 우연히 찾아오는 영감이 아니라 매 순간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일상의 모든 활동에 나만의 색깔을 더하고 의미와 가치를 스스로 부여하는 것이 곧 창조입니다. 브레인 스포츠를 실천하면 상상력이 자극되고 집중력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평범한 일상에서도 영감을 발견하는 능력이 길러집니다. 창조성이 습관이 되면 반복적인 일상조차 나를 표현하는 기회가 되고 새롭고 의미 있는 경험으로 변화합니다. 중요한 것은 특별한 결과를 내는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나만의 에너지를 담아 과정 자체를 즐기는 것입니다. 자연산 뇌 vs 양식산 뇌. 우리의 뇌는 원래 자유롭게 상상하고 탐험하는 자연산으로 태어났습니다. 이 자연산 뇌는 틀에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사고와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자연 그대로의 창조적 에너지를 품고 있으며 그 자체로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입니다. 어린아이는 끊임없이 질문하고 실험하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합니다. 아이들에게 세상은 그야말로 거대한 실험실입니다. 이건 뭐야? 저건 왜 그런 거야?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며 궁금한 것이 있으면 즉각 시도해봅니다. 종이와 연필만 있어도 한참을 즐겁게 놀고 개미를 하루 종일 관찰하면서도 지루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길가의 돌멩이도 소중한 보물이 되고 빈 종이 상자는 단숨에 멋진 성이나 우주선으로 변합니다. 아이들의 눈에는 세상의 모든 것이 창조의 놀이터이고 한 줄기 무지개와 한 조각의 구름조차도 끝없는 호기심과 상상의 재료가 됩니다. 우리 또한 어린 시절에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의 뇌를 점차 양식산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학교와 사회가 정해놓은 규칙과 기준을 받아들이면서 뇌의 창조적인 불꽃은 점점 사그라집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해. 이게 정답이야. 이런 말을 반복해서 들으며 우리는 틀리면 안 된다는 두려움을 배우게 됩니다. 정해진 틀 속에서 정답을 찾도록 훈련받고 안정과 실용성을 우선하며 실패를 피하는 법을 익혀나갑니다. 이렇게 길든 양식산 뇌는 규칙을 따르고 익숙한 방식만 고집하며 새로운 시도보다 검증된 안전한 선택을 선호합니다. 자유롭게 꿈꾸고 도전하던 창조적 에너지는 점점 사라지고 이건 불가능할 거야.
이런 생각은 비현실적이야. 같은 자기 검열과 한계에 갇히게 됩니다. 자연산 뇌로 살아가면 삶의 매 순간이 흥미롭고 설레는 탐험이자 놀이가 됩니다. 매사에 호기심을 품고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즐거움 속에서 도전하고 성장합니다. 반면 양식산 뇌로 길들게 되면 삶은 의무와 책임으로 가득 찬 노동이 됩니다. 과정에서 오는 기쁨보다 결과와 성과에 집착하게 되고 실패는 배움의 기회가 아닌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창조성을 기른다는 것은 새롭게 배워야 할 무언가가 아니라 잃어버린 본성을 다시 회복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자연산 뇌를 되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창조성의 불꽃을 되살리는 열쇠는 자기 내면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연결을 돕기 위해 브레인폰을 켜는 것입니다. 자연산 뇌의 감각을 되찾는 지름길은 외부에 집중된 주의를 내면으로 돌려 자기 생각, 감정, 느낌 등 내면의 경험을 더 깊이 인식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표현을 빌리자면 자신의 진동을 민감하게 감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다양한 생각과 감정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공간입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을 분별하거나 억누르지 않고 조용히 관찰할 때 우리는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호기심을 자극하고 기쁨과 설렘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내면의 평화와 안정감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도 더욱 분명해집니다. 때로는 원하는 것이 있으면서도 두려움 때문에 마음을 닫고 방어적으로 행동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수도 있습니다. 창조성은 내가 원하는 내가 될 때 자연스럽게 발현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내가 아닌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나를 찾아갈 때 창조성의 불꽃이 재점화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기쁘게 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것을 발견할 때 사그라들었던 열정도 되살아납니다. 마음이 가는 것이 있다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직접 선택하고 시도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 간단한 낙서부터 시작해보고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다면 그 분야의 입문서나 영상을 찾아보는 것이 창조의 출발점이 됩니다. 창조성은 이처럼 스스로 선택한 경험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에서 얻은 배움을 바탕으로 또 다른 선택을 해나갈 때 끊임없는 창조가 일어납니다. 자신이 선택한 것을 주도적으로 시도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창조적 경험이 쌓이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집니다. 선택과 실천, 그리고 그로 인한 성장이 반복되면서 창조성은 더욱 깊어지고 확장됩니다. 궁극적으로 진정한 창조란 내면의 느낌에 따라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그 선택을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새롭게 발명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느낌까지 상상하라. 창조성은 상상력, 집중력, 실행력이 조화를 이룰 때 꽃을 피웁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결합할 때 아이디어는 현실이 되고 영감은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집니다. 상상력은 창조의 시작입니다.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고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을 그려보는 불꽃과 같습니다. 집중력은 이 불꽃을 구체적인 형태로 다듬어 아이디어의 명확성과 방향을 부여합니다. 마지막으로 실행력은 이러한 아이디어를 실제로 구현하여 의미 있는 결과물로 만듭니다. 이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창조성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상상력이 없다면 창조성은 연료를 얻지 못하고 집중력과 실행력이 없다면 아이디어는 현실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브레인폰을 켜면 상상력이 강력하게 활성화됩니다. 자기 내면의 느낌과 욕구에 집중하면서 원하는 바를 더욱 선명하고 구체적으로 그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브레인폰은 창조성과 이를 현실화하는 과정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목표를 정할 때는 다른 사람이나 사회적 기준이 아닌 자신의 내면 느낌에 집중해 보세요. 앞서 강조했듯이 내면의 느낌과 연결되는 것이 상상력을 온전히 발휘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상상력을 강화하려면 목표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생생하게 시각화하는 연습을 하세요. 세부적인 장면을 떠올리고 오감을 활용해 목표를 달성했을 때의 느낌을 깊이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습은 상상력을 성장의 강력한 도구로 바꿔줍니다. 원하는 결과를 더 생생하게 상상할수록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집중력과 실행력도 더 커집니다. 브레인폰을 활용하면 우리 뇌는 내면뿐만 아니라 세상과 우주에 존재하는 방대한 정보와 직관적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마치 필요할 때마다 무한한 지혜의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평소에는 상관없어 보였던 것들이 새로운 의미를 갖고 연결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릴 적 들었던 이야기가 현재 고민하는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도 있고 우연히 본 장면이나 누군가의 한마디가 강력한 영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마치 퍼즐 조각이 맞춰지듯 경험과 정보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연결되며 신선한 아이디어나 창조적인 해결책이 떠오릅니다. 매일 몇 분이라도 브레인폰을 활용해 앞에서 소개한 상상력 훈련을 해보세요. 꾸준히 연습하면 상상력이 점점 뚜렷하고 정교해집니다. 여기에 집중력과 실행력이 더해지면 당신이 품고 있는 가장 담대한 꿈과 놀라운 아이디어도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브레인폰 지혜 명상. 상상력은 창조성을 깨우는 강력한 열쇠입니다. 특히 내면의 지혜와 직관과 연결될 때 그 힘은 더욱 강해집니다. 지금부터 상상력을 활용해 통찰과 직관을 깨우는 브레인폰 지혜 명상을 소개합니다. 이 명상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깊은 통찰력을 얻고자 할 때, 내면의 지혜와 조화를 이루는 답을 얻고 싶을 때 강력한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내면에 집중합니다.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떠올려 보세요. 때로는 이렇게 문제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답을 얻거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막막하다면 브레인폰에서 지혜로운 존재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 지혜로운 존재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현재의 당신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현명한 내면의 자아일 수도 있고, 우주의 창조적 에너지를 상징하는 절대적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특정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그 분야에서 뛰어난 역사적 인물과 연결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물리학 분야라면 아인슈타인, 음악 분야라면 모차르트와 대화하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또한 허구의 인물과 대화하는 상상도 가능합니다. 스타워즈의 요다나 반지의 제왕의 간달프처럼 영화 속 현명한 존재를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또는 당신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는 멘토나 사랑하는 가족과 대화한다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이제 브레인폰을 켜보세요. 상상 속에서 버튼을 눌러 지혜로운 존재에게 전화를 겁니다. 전화벨이 울리면 그들이 따뜻하고 반가운 목소리로 전화를 받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당신을 기다려온 듯 진심 어린 조언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그들의 존재가 점점 더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머릿속에 모습이 또렷이 떠오르거나 목소리가 깊이 울려 퍼지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제 편안하게 마음을 열고 고민을 털어놓으세요. 당신을 완전히 이해하고 조건 없이 지지하는 존재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도해보세요. 주변에 아무도 없다면 소리내 말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이야기에 온전히 집중해서 경청한 후 신중하고 지혜로운 조언을 건넵니다. 그 조언은 분명한 말로 들릴 수도 있고 따뜻한 느낌, 영감, 확신 같은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메시지가 당신에게 자신감과 방향성을 줄 수 있도록 하세요. 과정 자체를 신뢰하고 그들의 지혜가 당신을 안내할 것이라 믿으세요. 이 명상은 마치 외부에서 조언을 얻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혜로운 존재는 결국 당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직관과 지혜를 이끄는 도구일 뿐입니다. 답은 언제나 우리 안에 있습니다. 외부로 향해 있던 시선을 내면으로 돌려 조용히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브레인폰을 켜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 안에서 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집중력을 유지하라. 창조성은 자유롭고 유연한 사고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아이디어를 실제로 구현하고 실행하려면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창조적 영감은 종종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기 때문에 이를 구체화하고 현실로 만들려면 지속적인 몰입이 필수입니다. 집중력은 아이디어가 흩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힘입니다. 또한 불필요한 잡념과 외부의 방해 요소를 차단하고 한 가지 목표에 몰두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때 브레인폰을 활성화하면 외부의 소음에서 벗어나 내면에 집중함으로써 중요한 일에 몰입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 목표를 선명하게 정리하고 해야 할 일을 우선순위에 맞게 조정하며 에너지를 의미 있는 행동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집중력은 상상력에 이어 창조성의 두 번째 기둥이며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이제 집중력 강화를 돕는 브레인 스포츠 활동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완된 집중. 일반적으로 우리는 집중할 때는 긴장하고 이완할 때는 산만해지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몸과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는 한 가지 대상에 깊이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이완된 집중 상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집중력이 더욱 섬세하고 오랫동안 유지되어 평소보다 더 깊고 안정된 집중이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집중할 때 그 속에는 종종 긴장, 기대, 성과 욕심, 잘하고 싶은 마음, 실패에 대한 불안 등이 뒤섞여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집중을 방해하고 집중력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반면 이완된 집중 상태에서는 이러한 마음의 찌꺼기가 제거된 순수한 집중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집중은 시간이 지나면 쉽게 피로감을 느끼게 되지만 이완된 상태에서의 집중은 깊이 몰입하더라도 심신의 피로가 훨씬 덜해 지속적인 집중이 가능합니다. 이완된 집중을 훈련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은 앞에서 소개한 에너지를 느끼는 연습입니다. 몸을 편안하게 이완하면서도 에너지의 미세한 흐름에 주의를 기울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집중이 유지됩니다. 몸에서 느껴지는 열감, 진동, 전류감 같은 에너지 감각들은 집중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돕고 내면의 안정감을 유지해줍니다. 호흡 명상도 집중력을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단순하고 반복적인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만으로 마음은 산만함에서 벗어나 한 가지에 집중할 수 있는 상태로 조율됩니다. 또한 호흡 명상은 뇌파를 안정시키고 신경계를 진정시켜 긴장과 불안을 줄여주며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제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간단한 호흡 명상을 소개합니다. 의자나 바닥에 편안하게 앉아 허리를 곧게 펴니다. 어깨와 목의 긴장을 풀고 손은 무릎 위에 편하게 올려놓습니다. 눈은 가볍게 감거나 반쯤 떠도 좋습니다. 호흡에 집중하며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부드럽게 내쉽니다. 공기가 폐로 들어오고 나가는 느낌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호흡을 억지로 조절하지 말고 자연스럽고 편안한 리듬을 따라가며 들고 나는 숨에 집중합니다. 들이마시고 내쉴 때 콧구멍을 지나는 공기의 느낌이나 가슴과 배가 팽창하고 수축하는 느낌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생각이나 잡념이 떠오르면 억누르거나 붙잡으려 하지 말고 그저 자연스럽게 지나가도록 두세요.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다시 호흡으로 주의를 돌립니다. 호흡에 집중하다 보면 잡념이 줄어들고 내면이 고요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호흡에 집중하는 것이 익숙해지면 호흡수를 세면서 단계를 높여보세요. 한 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을 한 호흡으로 간주합니다. 중간에 집중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계속 숫자를 세어보세요. 처음에는 생각이 끼어들거나 숫자를 잊어버려 10회 이상 세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처음에는 10회나 20회를 목표로 시작하고 익숙해지면 30회, 50회, 100회까지 늘려보세요. 한 번에 100회의 호흡을 끊지 않고 세는 것은 집중력을 훈련하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호흡 속도에 따라 10에서 20분 정도 걸리는데 이를 달성하면 높은 수준의 집중력을 갖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호흡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이며 끊지 않고 100회를 세는 것은 많은 이들에게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잡념을 줄이고 깊은 몰입 상태로 들어가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런 연습을 꾸준히 하면 이완된 집중 상태로 쉽게 들어갈 수 있으며 일상에서도 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업무나 공부, 창의적인 활동에서도 에너지를 덜 소모하면서 더욱 효과적으로 몰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중력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차분하고 안정된 마음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브레인폰의 집중 모드 켜기. 집중력은 단순히 하나의 대상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뿐만 아니라 외부의 자극이나 잡념을 차단하는 능력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방해 요소를 줄이면 몰입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며 중요한 일에 더욱 효과적으로 집중할 수 있습니다. 주의가 자주 흐트러지고 외부 자극에 쉽게 휩쓸리는 경향이 있다면 브레인폰의 집중 모드를 활성화하여 다시 집중해 보세요. 이는 마치 집중해야 할 때 스마트폰의 알림을 끄는 것과 비슷합니다. 먼저 브레인폰을 켜고 집중 모드로 설정합니다. 집중을 방해하는 요소가 나타날 때마다 스마트폰에서 알림을 손가락으로 밀어서 끄듯이 방해 요소를 차단하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마음이 산만해질 때 집중 버튼을 누르거나 방해 요소를 손으로 밀어내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또는 멈춰, 혹은 꺼 라고 소리내 말해도 좋습니다. 이런 간단한 행동은 뇌에 집중할 시간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방해 요소를 걸러내어 작업에 더욱 몰입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시간을 정해 집중하는 연습을 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타이머를 20에서 30분으로 설정하고 그 시간 동안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는 방식입니다. 타이머가 울리면 짧게 휴식을 취한 후 다시 집중하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이런 방법을 브레인폰의 집중 모드와 함께 활용하면 집중력을 높이고 방해 요소를 차단하는 능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브레인폰의 집중 모드를 시각화하고 활성화하는 연습을 지속하면 점점 더 쉽게 깊은 집중 상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꾸준히 실천하면 오랜 시간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고 방해 요소에 휘둘리지 않으며 확실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더 명확하게 사고하며 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꾸준히 실행하라. 창조성은 단순히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창조의 진정한 힘은 그 아이디어를 현실로 바꾸는 실행력에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아이디어도 머릿속에만 머문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행동이 있어야 상상이 현실이 되고 생각이 구체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작은 행동이라도 꾸준히 실천하면 아이디어는 생명력을 얻고 목표에 한 걸음씩 다가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는 부담을 내려놓으세요. 중요한 것은 끈기 있게 나아가며 배우고 성장하고 변화에 적응하는 것입니다. 창조는 가능성을 상상하는 데서 시작되지만 그것을 현실로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비로소 완성됩니다. 근성과 끈기의 힘. 우공이산이라는 중국의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90세의 노인 우공은 집 앞에 자리한 2개의 큰 산 때문에 늘 돌아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대담한 결심을 합니다. 산을 직접 옮겨 집 앞을 평평하게 만들겠다고 마음먹은 것입니다. 다음 날부터 우공과 그의 자손들은 삽을 들고 산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파낸 흙과 돌은 멀리 바다로 가져다 버렸습니다. 이를 본 친구가 만류하며 말했습니다. 자네는 산을 허물기도 전에 죽을 텐데 이 큰 산을 언제 다 옮긴다고 고생하는가? 우공은 흔들림 없이 답했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자자손손 일하는 손이 끊이지 않는다면 산은 지금보다 조금도 커지지 않을 것이네. 그러니 언젠가는 2 산을 다 옮길 수 있지 않겠는가? 우공의 우직한 끈기에 감명받은 이웃들도 돕기 시작했고 결국 하늘도 감동했습니다. 옥황상제는 신들에게 명하여 하룻밤 만에 2 산을 치워주었고 우공의 집 앞에는 마침내 평평한 길이 생겼습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북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도 전해집니다. 가뭄이 들면 부족의 사람들이 모여 춤을 추며 기우제를 지냈는데 놀랍게도 그들이 춤을 추면 언제나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부족의 원로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비를 내리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원로가 대답했습니다. 비가 올 때까지 춤을 추니까. 우공과 북아메리카 인디언들의 이야기는 포기를 모르는 우직한 끈기와 근성의 힘을 보여줍니다. 실행력의 비밀은 근성과 끈기에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높은 산도 언젠가 다 옮길 수 있고 비가 올 때까지 춤을 멈추지 않는 의지가 결국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앤젤라 더크워스는 근성에 관한 연구로 유명한 미국의 심리학자입니다. 그녀는 근성을 장기적인 목표를 향한 열정과 끈질긴 인내의 결합이라고 설명합니다. 근성은 단지 같은 일을 오랫동안 지속하는 지구력과는 다릅니다. 근성은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면서 스스로 성장하고 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힘입니다. 근성이 있는 사람은 타인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동기부여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더크워스는 근성이 재능이나 IQ보다 더 중요한 성공 예측 지표라고 밝혔습니다.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끈기와 지속적인 노력이 없다면 장기적인 성공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근성이 강한 사람들은 실패나 좌절이 닥쳐도 쉽게 포기하지 않으며 도전이 클수록 더욱 강한 추진력을 발휘합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그 열정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성이란 바로 그 힘든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아가는 힘입니다. 신경과학자들에 따르면 끈기와 근성은 뇌의 변화를 촉진하여 문제 해결 능력과 정서적 회복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뇌는 가소성이라는 특성이 있어 경험을 통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적응합니다. 단순한 반복은 흥미를 잃게 하고 집중력과 학습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성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반복은 뇌의 신경회로를 더 강력하고 효율적으로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뇌는 학습과 성장을 위한 역량을 극대화하며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을 강화합니다. 또한 근성과 끈기는 뇌의 보상 시스템을 자극하여 도파민을 분비하게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명확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는 주관적인 확신과 느낌입니다. 이 느낌이 도파민 분비를 활성화하여 성취감을 주고 행동을 지속할 수 있는 강력한 내적 동기를 줍니다. 근성과 끈기를 요구하는 일은 대개 도전적이며 몸과 마음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러나 적정 수준의 스트레스는 우리 뇌를 강하게 만듭니다. 끈기와 근성을 단련하는 과정에서 뇌는 점점 더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나갑니다. 이러한 훈련을 통해 우리는 더 강하고 안정적인 사고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처럼 목표를 정하고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며 근성과 끈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과정에서 뇌는 실제로 변화합니다. 신경회로가 강화되고 사고력과 회복력이 높아지며 도전적인 상황에서도 더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게 됩니다. 근성과 끈기는 단순한 성격적 특성이 아닙니다. 뇌를 단련하고 원하는 것을 이루는 데 필요한 능력과 힘을 길러주는 강력한 원동력입니다.
근성의 재발견. 혹시 스스로 나는 원래 근성과 끈기가 부족해?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걸음마를 떼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아기들은 대부분 생후 9에서 18개월 사이에 걷기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수없이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는 반복의 연속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넘어지고 또 일어서기를 반복하며 몇 주에서 몇 달 동안 수천 번의 시도 끝에 마침내 걷는 데 성공합니다. 대부분이 이 어려운 과업을 해내지만 우리는 이것이 끈기와 근성의 강력한 증거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이미 아기 때부터 목표를 향해 도전했고 매번 조금씩 나아지는 변화를 경험하며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주변의 응원과 격려 속에서 더 많은 시도를 이어나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걷는 법뿐만 아니라 참을성, 자기조절, 학습 능력 같은 중요한 자질도 함께 익혔습니다. 사실 당신은 끈기가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걷는 것뿐만 아니라 말하는 법, 젓가락질, 자전거 타기, 신발끈 묶기, 글쓰기, 운전 등 삶의 필수적인 기술들을 모두 근성과 끈기를 통해 배웠습니다. 우리는 끈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과 즉각적인 반응을 추구하는 문화에 익숙해진 나머지 타고난 근성과 끈기를 충분히 활용하지 않게 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니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목표를 달성하려 할 때 성공과 실패를 너무 섣부르게 판단하지 마세요. 근성과 끈기는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힘입니다. 장애물이 나타나고 의심의 눈빛이 따라와도 흔들리지 않고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는 힘입니다. 근성과 끈기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현실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꿈은 성취로, 장애는 기회로, 평범한 개인은 위대한 성공 스토리를 가진 사람으로 변화합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도전은 근성과 끈기라는 뇌의 근육을 강화할 기회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겪는 실패는 종착점이 아니라 성장과 배움의 과정일 뿐입니다. 왜와 어떻게에 사로잡히지 마라. 우리는 어떤 일을 하기로 결심할 때 왜? 와 어떻게? 라는 질문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지나치게 반복하면 생각이 많아지고 분석이 지나쳐 오히려 행동으로 옮기기 어려워집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기 위해 왜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때로는 타인뿐만 아니라 스스로에게도 이유를 설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무언가를 진정으로 원하거나 강한 열망이 있을 때는 이유를 묻지 않고 그냥 행동으로 옮깁니다. 뇌과학자 안토니오 다마지오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내놓는 왜에 대한 답은 논리적인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이미 느낌에 따라 내린 결정을 설명하기 위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우리는 먼저 느낌으로 선택하고 그 선택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유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논리적인 이유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선택에서는 그냥 원한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왜에 대해 지나치게 고민하면 망설이게 되고 실행으로 옮길 에너지와 열정이 사라져 결국 미루게 됩니다. 어떻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배움과 경험은 미리 모든 것을 완벽히 계획한 후에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기가 처음 걸음을 뗄 때 어떻게 걸어야 할지를 미리 알고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시도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면서 배웁니다. 생각이 많아질 때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행동에 옮겨보세요. 움직이다 보면 이유도 분명해지고 방법도 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그렇다고 왜와 어떻게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그 질문들에 너무 얽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논리적인 이유나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도 마음 깊이 원하는 것이 있고 가슴 속에서 강한 느낌이 든다면 너무 재거나 망설이지 말고 시도해보세요. 완벽한 답을 찾으려고 애쓰기보다 호기심과 기대감으로 첫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내적인 통합에 도달하라. 지금까지 창조력을 높이는 핵심 요소로 상상력, 집중력, 실행력을 살펴보고 브레인폰을 통해 이러한 능력을 어떻게 향상할 수 있을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생각과 느낌, 행동을 일치시켜 내적인 통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당신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 그에 대한 느낌, 그리고 실제 행동이 얼마나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돌아본 적이 있습니까? 이 세 가지가 한 방향으로 정렬되어 있느냐, 서로 따로 움직이고 있느냐에 따라 창조의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해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귀찮거나 부담스럽거나 때로는 두려워서 피하고 싶었던 적이 있을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 자꾸 미루게 되고 결국 불안과 스트레스만 커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운동을 하기로 결심했지만 막상 아침이 되면 귀찮고 피곤하게 느껴진다고 가정해보세요.
그럴 때는 운동복을 입고 밖으로 나가는 대신 다시 침대에 눕거나 소파에 앉아 TV를 보기 쉽습니다. 건강을 챙기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느낌은 반대로 움직이며 결국 행동도 목표와 어긋나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내적인 갈등과 좌절감을 느끼고 목표를 이루지 못한 데 대한 실망감만 커집니다. 생각, 느낌,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 에너지는 흩어집니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보다 제자리 걸음만 하게 됩니다. 마치 삼두마차를 모는데 세 마리의 말이 각기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에너지만 낭비될 뿐 결국 더 지치고 스트레스만 쌓이게 됩니다. 반면 생각, 느낌, 행동이 조화를 이루면 내면의 안정감과 진정성을 회복하고 목표를 향해 더 효과적으로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변화를 창조하고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갈 실질적인 힘을 얻게 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에는 고유한 진동이 있습니다. 뇌, 가슴, 몸도 각기 고유한 진동을 발산합니다. 그런데 생각, 느낌,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뇌와 가슴, 몸이 서로 다른 진동을 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조화롭지 않은 파동은 불협화음을 만들어내고 그 결과 우리는 혼란과 좌절, 내적 갈등을 겪게 됩니다. 자신이 진정성을 잃은 것처럼 느껴지고 자존감이 낮아지며 삶이 공허하게 느껴지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속 깊이 원하는 것이 있는데도 두려움 때문에 포기하거나 부인할 때 내적 갈등이 커집니다. 뇌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려 하지만 가슴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제동을 걸고 몸은 끝내 행동에 나서지 않는 내적 충돌이 일어납니다. 생각, 느낌, 행동이 일치하지 않으면, 즉 뇌가슴 몸의 진동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우주가 피드백을 주려 해도 우리가 원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다면 도울 방법이 없습니다. 뇌의 창조적 에너지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생각, 느낌, 행동이 조화를 이루고 뇌가슴 몸이 같은 진동을 내야 합니다. 내적인 통합을 이루는 첫걸음은 자신이 원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나 원해야 한다고 강요받은 것이 아닌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내면의 느낌을 따르고 그 느낌에 집중하며 그것과 공명하는 행동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내면의 느낌을 명확히 하고 점점 더 확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생각, 느낌, 행동의 일치는 자기다움을 유지하고 실현하는 창조성의 핵심 열쇠입니다. 브레인폰을 켜고 자기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며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귀 기울여 보세요. 내면의 느낌과 연결하고 자신의 진솔한 욕구를 찾아내 그것과 조화를 이루는 행동을 선택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브레인 스포츠를 실천하면 이 과정이 더욱 강화됩니다. 집중력과 몰입을 키우는 훈련을 통해 에너지를 한 곳에 모으고 자신의 의도를 더욱 분명하게 다듬을 수 있습니다. 종종 사람들이 삶의 방향을 잃거나 목표를 포기하는 이유는 단지 환경이 불리하거나 장애물이 생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처음에 가졌던 그 느낌과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흔히 열정이 식었다거나 흥미를 잃었다고 표현하지만 결국 같은 의미입니다. 환경이 어렵거나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나타나더라도 처음에 가졌던 느낌과 연결을 계속 유지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강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생각, 느낌, 행동이 일치할 때 우리는 내적인 통합을 이루고 더 나아가 자신의 가치의 기준과 삶의 방식이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룹니다. 이러한 조화는 삶의 일관성을 가져다주며 우리를 더욱 진정성 있는 존재로 성장하게 합니다.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진정성은 자기 신뢰와 자신감, 존중감을 키우며 우리를 더욱 당당하게 만들고 모든 행동에 집중력과 추진력을 더해줍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우리는 과거의 습관이나 익숙한 행동 패턴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알지 못했던 새로운 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원하는 삶을 주체적으로 창조해 나갈 수 있습니다. 브레인폰을 켜고 브레인 스포츠를 실천하며 생각과 느낌, 행동을 일치시킬 수 있다면 창조성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Take Back Your Brain 한문화학원 일지 이승헌 이사장의 저서 브레인폰을 켜라 중에서